안녕하세요. 고현나치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출 상담을 받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좀 종종 받습니다. 이 대출 받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인식상 누가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니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속닥속닥 이런 경우가 있죠. 특히나 이제 대출도 은행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이라면 뭐 그나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뭐 이금융권 이용한다, 대부업 이용한다, 이렇게 대출 이용하고 있다면 이제 주변에서 쟤 뭔데 저렇게 높은 자를 써? 저럴 줄 알았어. 등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밖으로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도 회사로 재직 확인이 오면 굉장히 불편해요. 재직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재직 확인을 하면 재직 확인 담당자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속닥속닥 하겠는데, 이 가장 친구는 자기하고 또 친한 친구,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또 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조그만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받자마자 뭐 더 빠르게 소문이 나버리죠. 소문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소문 다 나 있어. 나는 이제 대출 신청하고 재직 확인 아직 입금도 안 들었는데 회사 사람들은 다 누구 대출 받았다고 그래 소문 나버리고. 그런데 자, 비단 이렇게 내가 대출을 받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회사 동료들 뿐만일까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한테도 그렇게 또 알리고 싶지도 않고, 가족이 알 수 있는, 다들 공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라면 뭐 당연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대출이라면 가족들께서는 많이 염려를 하게 되죠. 그 돈을 어디다 쓰는데? 왜 필요한데?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껄끄러운데, 특히나 가족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대표자이고 그 밑에서 일을 직원처럼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형제 누가 대표자이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 난처하죠. 그런다고 빌리는 금액이 또 큰 것도 아니고, 꼴랑은 아닌데 한 돈 1,000만 원 쓰려고 하는데, 이게 또 가족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자니 누구한테 빌리자니 빌릴 사람도 없고, 또 빌린다고 손 내밀어 봤자 그것조차도 또 창피하고, 그래서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 중에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 있죠, 하나. 무직자 대출. 그 이금융권에서 또는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무직자 대출. 그건 그냥 단순히 무직이니까 재직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다만 굉장히 좀 까다롭죠. 신용 등급도 좋아야 되지, 가지고 있는 대출도 별로 없어야 되지,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무직자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용카드 잘 이용하는 사람들, 뭐 보험 많이 잘 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 근데 한 열에 한 명도 아니고 한 40명에 한 명쯤 가능할까? 아니 50명에 한 명쯤. 그렇게 안 돼요, 대출이. 그러니까 그 상품은 차라리 잊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이자도 높아요, 또. 무직자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어떤 금융사에서는 이 고객이 어떤 약점만 캐면, 특히 이금융권 대부업이야 뭐 뻔한 분들이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 약점만 하나 잡아버리면 금리가 높아져 버려요. 그 약점이 그거는 이제 무직자라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 상품 제약은 원칙적으로는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품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 금융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일반 신용대출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내해드릴 이 햇살론, 이 상품은 과연 어떨까요? 이 상품은 가능할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께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인데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음식점, 식당입니다. 뭐 한마디로 뭐 부모님이 음식 만드시고 자녀분이 서빙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 음식점에서 어떻게 또 사대보험도 넣었더라고요. 참 그것도 신기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음식점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대보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사대보험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대보험 되고 뭐 정규직이고 뭐간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규직 직원이라고 봐야겠죠. 근무하신 지는 2018년도 2월 달부터 근무를 하셨고 이 4대 보험에 책정되어 있는 연봉은 1,360만 원. 금액은 좀 적죠? 한 달에 약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아무리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100만 원 넘죠? 한 달 월급이. 근데 어떻게 보면 금액은 좀 적게 신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현재 햇살론으로 374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859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에 그리고 은행에 273만 원, 그리고 자, 핸드폰을 모음을 안 해놔 그랬네. 깜빡하고. 자, 긴급 햇살론 있죠? 긴급 햇살론으로 293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대출이 좀 많네요. 대부 3건. 3건에 1,486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총 얼마입니까? 13, 16, 19, 25, 9, 14, 21, 30, 38, 6, 14, 16, 18, 22, 3,285만 원. 뭐 신고를 적게 하든 어쩌든 간에 어찌됐든 연봉 대비 비율로, 부채 비율로 따지면 2배가 넘는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참, 문의 왔을 때는 재직 확인 없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그럼 다 어떻게 받았다는 거야? 얘들 다 재직 확인하고 받았을 건데 이제 이렇게 대충 어떻게 넘어갔다가 이제는 재직 확인 없이 또 가능한 걸 찾으셨나 보네요. 자, 고객님께서 일단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느냐고 문의도 주셨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회사. 가족회사는 회사 대출이 일반 신용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많아요. 가족회사는 왜냐면 근무를 안 하지만 자기 가족을 심어놔요. 일반적으로 일반 법인, 이 법인 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가족을 직원처럼 심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월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도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 가족회사라고 하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분께서 가족회사라고 하는데 문제가 또 일반 식당이에요. 개인사업장. 개인사업장에 가족회사에 이거 그럼 더더욱 힘든데 대출이. 거기다가 부채 내용이 아이고 답답합니다. 연봉이 200%가 넘어버려요.
이분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뭐 가족 회사를 뛰어넘어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1,300, 뭐 대기업에 이 정도 나오진 않겠지만 1,360만 원에 부채가 3,200,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돼요, 이분. 대출 내역상.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발견이 되죠. 바로 햇살론. 이 햇살론을 받을 때는 재직 확인이 이씨 받았는지 없이 받았는지는 18년도 2월 달에 받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씨 받았을 거예요. 그 전에 받았을 겁니다. 날짜상으로 보면 그 전에는 직장을 다녔을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럼 얘네들도 그랬을 수 있겠네요. 얘네들도 직장 다닐 때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얘는 직장 다닐 때 받은 애는 아닌 것 같아. 금액 293만 원이라면 얘는 현 직장일 때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어찌됐든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 중에 바로 이 햇살론. 햇살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대출 받으려면 소득 책정하는 걸로 아니 뭐한데 글씨를 참 글씨도 못 쓰네. 글씨도 못 써. 우리 아들은 받아쓰기 100점 맞아갖고. 자, 소득 책정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 아니면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하냐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뭐냐에 따라 틀려져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이 햇살론이 바로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일정할 경우 최근 3개월 일정할 경우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이에요. 일정.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건보료가 지금이 11월이니까 11월이 10만 원이야. 예를 든 겁니다. 이분 10만 원 찍힐 수가 없어요. 자, 10월은 7만 원이야. 근데 9월은 14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때는 이렇게 넣고, 이때는 낮고, 또 여기는 이렇게 또. 평균으로 연봉을 낼 수도 있지만 소득이 뭔가 불규칙해서 통장 거래 내역이 이제 첨부가 돼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재직 확인합니다. 이거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나는데 왠가요? 라고 다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 금액이 차이가 나버리면 재직 확인 없이는 안 됩니다. 다만 똑같이 11월이 10만 원이야. 10월이 9만 원이고 9월이 또 10만 원이야.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 여기는 이제 하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뭐 사람이 일하다 보면은 그 잔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급여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 조그마한 차이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거 벌써 여기는 뭐 절반 이상 갑자기 월급이 절반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절반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월급에 보통 10% 많아봐야 20%도 솔직히 많은데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당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막 20, 30%, 40, 50%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직 확인이 돼야 되고 이건 재직 확인 없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햇살론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이렇게 이상이 없으면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납부 금액 이상은 없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걸리는 게 이거죠. 햇살론 이용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있어도 대출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당연히 햇살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다만 남아있는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납부 금액이 최근 3개월, 3, 4개월 정도 큰 변동 없이 납부가 되어 있다면 이걸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하시고 다시 재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그 연봉이 비록 낮아서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700 또는 900 정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 한번 그렇게 알아볼게 해서 납부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만 안정적이 일정적이에요. 크게 변동 없이 납부가 계속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거 상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상이 없어요. 납부 금액 확인해 보고 햇살론으로 얼마까지 되는지를 조회를 해 봤는데 재단 6등급이 나왔어요. 6등급이 나오면 7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연봉이 1,500 이상이었다면 재단 6등급이면 9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연봉 1,500 이하여서 재단 6등급은 7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보다 햇살론으로 더 많이 재단 6등급 나왔는데 700만 원 이상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절대 이보다 적게는 돼요. 공사 마음이니까 이보다. 700만 원 이하는 우리는 500밖에 못 해줘요. 600, 400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800만 원 해줄게요. 1000만 원 해줄게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재단 등급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놓은 등급대로만 대출이 나가야 돼요. 이하는 가능하지만 이상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발부등 쳐도 700만 원이에요. 6등급 나온 이유가 뻔하죠. 등급이 좋을 수가 없죠. 대부 세권에, 김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거기다 재직기간은 나름 1년 이상 됐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대출 내역 때문에 등급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 등급도 그렇게 좋게 나오고 6등급이 근데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연봉이 낮아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6등급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상환하셔야죠. 제가 그 상환할 돈 있으면은 연락 안 했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돈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납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께서 상환을 하셔야지 7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상환 여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상환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나서 다시 햇살론을 신청해서 700만 원을 이용하시면 돌려주시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가지고 상환하고 그리고 전산 삭제되자마자 다시 신청했더니만 700만 원을 연 9.47%에 이용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개인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가족회사인 음식점에서 근무하시던 분께서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